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우리는 런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만들 주제는 바로 프로젝트 생성 및 신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프로젝트 중에서 런게임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만들 부분은 바로 데모 컨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모 콘텐츠는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번호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이냐? 게임에 필요한 씬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연결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전쯤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바로 다음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씬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씬 이동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씬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객체와 그 다음에 함수와 그걸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결과물들은 아마 다양한 씬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씬들 사이에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뭐 타이틀 씬, 혹은 메뉴 씬, 게임 씬, 오버 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씬들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은 먼저 컨텐츠 안에 들어갈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데이터가 들어갈 것이라든지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자료형을 만든다든지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즉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먼저 만들고서 그 다음에 차곡차곡 화면에 보여질 녀석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차곡차곡 만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프로젝트, 좀 더 큰 프로젝트들은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사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작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비주얼적인 것부터 먼저 만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씬을 여러 개를 만들고 씬을 먼저 넘나드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비주얼적인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게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간을 좀 더 빨리 좀 더 넉넉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화면 자체가 비주얼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해서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신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니티를 열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허브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허브는 지금 3.6 버전이네요. 자,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에요. 자, 유니티 허브 같은 경우 만약에 3.5 버전이면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나중에 업데이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젝트를 먼저 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야겠죠. 자, 저는 3D로 만들겠습니다. 버전은요, 지금 현재 2022 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 이제 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위치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3.5 버전 이전까지 다 똑같아요. 자, 3.6으로 가면서 바뀐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유니티 대시보드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유니티 안에서 뭔가를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유니티 부분을 쓰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유니티에서 회원 가입하셨죠? 회원 가입하셨으면은 그 회원 가입했을 때 있는 아이디, 바로 저는 쟤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이름으로 쓸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쓰시면 되겠죠. 3.5 버전 이하일 때는 이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유니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되는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되겠죠. 유니티 2022로 했으니까 2022에 대한 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보면 게이지가 있는데 이 게이지 다 차게 되면은 그제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화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는. 그러니까 우선 이거 다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게이지가 다 차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차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제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화면이 준비가 되었네요. 자,
잠깐.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좀 레이아웃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유니티를 처음 만드신 분들은, 처음 여신 분들은 대충 이런 화면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기 쉽게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유니티 화면에서 씬과 게임, 여기는 보통 작업 영역이고요. 여기는 결과물을 보는 건데, 작업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결과물을 누를 때 그때 게임 씬이 나온다? 나쁘진 않습니다만 내가 만약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할 때쯤은 여기서 수정할 텐데 실시간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쓸 거다? 디폴트가 아니라 2x3을 쓰겠습니다. 2x3 방식 쓸 것이고 프로젝트 부분을 뭘로? 원칼럼으로 바꿔놓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이왕 결과물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은요. 참고로 디버그를 위한 창을 하나를 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 해서 콘솔이라고 불리는 창을 열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옆에다 넣어주시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준비요. 뭐냐? 작업 영역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자유로운 비율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16대 9, 16대 10, 즉 가로 혹은 세로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다? 16대 9로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패키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SLC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십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씬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죠?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요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씬을 여러 개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씬을 여러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메뉴, 게임, 오버.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씬을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폴더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씬이 있죠? 여기서 씬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타이틀, 씬이란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타이틀 씬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여러 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 프로젝트에서 씬 추가하셔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 D. 컨트롤 D는 뭐냐? 듀플리케이트란 단어죠. 그래서 뭐 한다? 중첩, 즉 복사와 붙여넣기가 한 번에 이루어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복사 하셔서 이렇게 씬들을 복사에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씬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얘네 이름을 바꿉니다. 타이틀 씬, 여기는 메뉴 씬.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랄까요? 여기는 오버씬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 알파벳으로 정렬되니까 사실은 보기가 꽤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은 다르게 뭐 할 거다? 여기다 숫자를 더 넣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2번에 메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오버신이 되겠죠. 자, 타이틀 씬2? 얘는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예요? 다, 게임 시작하기 전쯤에 마켓에서 먼저 물건 구매하고,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마켓신은 지우겠습니다. 델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1번과 2번과 3번. 자, 씬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씬을 2번 누르면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씬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씬이 바뀌었는데 바뀐 게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여기에서 씬들이 좀 약간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여기 결과물 부분을. 그래서 메인 카메라 부분에 보시면 재밌어요. 메인 카메라 부분을 딱 누르니까 오버씬 부분을 제가 지금 눌렀는데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 안에 뭐예요? 클리어 플래그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리어 플래그. 화면을 지우는 화면을 뭡니까? 지웠을 때 어떤 색깔로 지울 거냐? 스카이박스라고 불리는 걸로 지워요. 그러니까 바닥과 땅이 생겼죠. 이런 것들 이미지 바꿀 수도 있어요. 어디? 윈도우즈에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마 여러분들 렌더링의 라이팅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인바이러먼트에 보시면 스카이박스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내가 스카이박스에 대한 색상이나 아니면은 상황들을 내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굳이 바꿀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스카이박스 대신 뭐가 있어요? 솔리드 컬러가 있네요. 자, 이걸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버신 자체가 뭐예요? 화면이 파래졌습니다. 여기 있는 색깔로.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색상을 바꾸시면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됐네요. 자,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럼 타이틀신, 메뉴신, 오버신. 자, 색깔값 바뀐 거 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다? 다 각자 색깔을 조금씩 바꿔놓겠습니다. 근데 원색하면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얘네를 조금씩만 색깔 이렇게 미묘하게만 바꿀게요. 자, 오버신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타이틀신은 어떤 느낌으로? 여기도 카메라를 누르시고 여기를 솔리드 컬러, 카메라 안에 클리어 플래그를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시고 색상 값을 약간 뭡니까? 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신. 그 다음 메뉴신도 마찬가지겠죠. 메인 카메라 들어가서 솔리드 컬러로 바꿔주십니다. 여기 약간 요색으로 할까? 이렇게 해야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문서에서 만들었던 1단계 씬을 여러 개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각 씬별로 만드는 거예요. 씬별로 씬 이동을 테스트할 수 있게 버튼 객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 그럼 여기서 버튼 객체 어떻게 만듭니까? 라는 거죠. 자, 그 전에 뭐요? 내가 해당되는 씬으로 먼저 가야겠죠. 자, 타이틀 부분 더블 클릭해서 타이틀 씬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UI라고 불리는 것에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 돼요.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요, UI 객체에 있는 좌표 체계와 3D로 된 거의 좌표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좌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요, 별도의 그 UI적인 2D적인 부분의 좌표를 통합시키기 위한 형식의 좌표를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좌표가 보통 뭐냐? 캔버스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UI를 만들 때 어떻고, 캔버스라고 불리는 것 속에 비로소 그 안에서 이제 뭐합니까? 그 안에서 2D 객체들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캔버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이런 3D 화면에 존재하고 있는 3D 객체입니다. 근데 이 객체 안에 이제 내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게 되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버튼. 이렇게 버튼을 만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2D적인 형식에 있는, Z가 없는 XY만 있는 형식에 있는 객체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여기 보면 TMP 익스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텍스트 메시 프로라고 불리는 부분이 됩니다. 텍스트 메시 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폰트 파일들이 있어요.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글꼴 같은 거, 글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글꼴 같은 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갖다가 붙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2D가 아니라 3D는 뭐 하냐면요, 그렇게 글꼴이 있는 위치를 내가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뒤로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가서 볼 때쯤 어떻게 되냐면, 그 폰트의 글꼴이 확대가 되면서 글꼴 자체가 뿌얘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폰트에서 이제 필요한 글자들을 따로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비트맵 폰트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한다? 가까이 가서 폰트를 보더라도 글씨가 안 깨지는 부분으로 하는 폰트 방식이 바로 텍스트 메시 프로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버튼을 만들 때 텍스트 메시 프로를 지원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뭐 합니까? 바로 텍스트 메시 프로로 만들어진 폰트 파일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온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안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캔버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있는 부분, 요 텍스트 메시 프로 말고 레거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거시는요, 유니티 5부터 나와 있는 UI 방식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뭡니까? 텍스트 메시 프로가 나오기 이전에 쓰던 폰트 방식이에요. 그럼 되게 옛날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맞아, 옛날은 맞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만드는 컨텐츠도 쓰는 방식입니다. 자, 왜 텍스트 메시 프로가 있는데, 왜 이걸 씁니까? 라고 하면은, 이 레거시 방식을 써야지, 뭔가 컨텐츠 용량이 줄거든요. 실제로 이런 텍스트 메시 프로는 별도의 내가 나눈 글꼴, 아니면은 내가 고딕, 이런 식으로 어떤 폰트가 있으면 그 폰트를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비트맵 폰트는요, 용량이 20메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에 폰트 하나 박아놓으면 막 한 2, 3메가 혹은 5메가, 10메가씩도 막 올라가요. 그럼 폰트 5개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50메가, 50메가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쓰고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폰트들 위주로 쓴다. 그런 것이 바로 레거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폰트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 뭐가 있더라? 폰트가 뿌얘진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이렇게 만든 컨텐츠에서는 폰트를 가까이 가거나 이런 기능이 이러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거는, 이런 텍스트 매시가 필요한 상황들은 보통 VR 컨텐츠 같은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VR 때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레거시를 써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한다? 레거시로 뭐 할 겁니까?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폰트는 여기 버튼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폰트는 지금 기본적인 레거시 타입.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찾으시면 뭡니까? 알베도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지금 기본 타입의 폰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다? 각 씬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있죠. 자, 이름 이왕이면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름, 타이틀 화면이니까 타이틀 언더바 U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튼 가로 레거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BTN이라는 이름을 할게요. 자, 미리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만들 때쯤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테스트용으로 먼저 UI라든지 테스트용으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뭐예요? 작업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없앤다든지 아니면 수정한다든지 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참고로 요거는 테스트용으로 쓰는 버튼일 뿐이에요. 근데 타이틀 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제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다 로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UI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대로 이름 적었고 얘만 그냥 버튼으로 바꿨어요. 자, 타이틀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메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메뉴 부분도 맨 처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UI 객체를 쓰기 위해서 먼저 그 통합적인 좌표책인 캔버스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캔버스의 이름은 뭐예요? 메뉴니까 메뉴 언더바 UI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우클릭하신 다음에 버튼을 추가하시는데 레거시 방식의 버튼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메뉴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타이틀일 때 뭐예요? 버튼을 눌러서 메뉴로 갈 겁니다. 메뉴로 간 다음에 여기서 뭐 하나 빠졌구나. 예, 하나 더 추가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이름 오버를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메뉴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참고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오버로 갈 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뭐 3번에 여기를 오버가 아닌 게임 씬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게임 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게임 씬이 될 것입니다. 타이틀, 메뉴, 게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름 바꿀게요. 여기를 4에 오버 씬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게임 씬일 때는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는 UI에서 버튼이 필요하게 해서 캔버스를 만들었는데 재밌게도요. 내가 어떻게 버튼 객체를 필요하다고 만들면 자동으로 캔버스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제대로 적겠습니다. 여기는 게임 언더바 UI라는 이름으로 적고 버튼은 이름 그냥 이거는 임시로 쓸 거라서 냅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게임 씬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오버 씬으로 갔습니다. 자, 오버 씬에 잠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오버 씬은 약간 어떤 색깔을 각각 이 색으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바로 카메라에서 색깔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UI에 뭘 붙여? 버튼을 만듭니다. 하나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캔버스는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도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 2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름을 좀 바꿀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btn 언더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고 타이틀, 고 메뉴라는 버튼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름이 고 언더바 게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동일한 위치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테스트를 잘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한다? 메뉴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뭘로? 여기는 게임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바로 이제 각 씬별로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된 상황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1번, 2번까지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각 씬별로 이제 뭐 한다? 이제 우리는 객체도 준비하고 함수 준비하고 연결한다? 뭐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소스 코드를 만드는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작이 반입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꽤 재미있는 런게임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